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버터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이번에는 마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누구나 생로병사의 여정을 걷기 마련인데요. 이 여정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과거에는 사체를 주로 매장했지만 최근에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 경우에 골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담은 함이 바로 골분함인데요. 이것을 납골당에 안치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나무 아래에 안치하고 표식을 하는 장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로 수목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더 그런데요. 조상의 묘소를 챙기려는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묘지에 벌초를 다녀왔고 또 앞으로도 벌초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론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도시 근교 수목장에 모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볍다고 하네요. 살림을 훼손하는 매장 문화가 자연장, 그러니까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으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의 제목은 수목장을 아시나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목장의 유래에 대해 마차가 준비를 좀 해오셨는데요. 오늘 실력 유감 없이 뽐내주시길 기대합니다. 마차 부탁해요. 네, 제가 아주 유익한 칼럼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한국경제 5월 23일자 고두현 논설위원회 칼럼인데 제목이 수목장입니다. 첫 문단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접경지에 있는 인구 600여 명의 스위스 마을 마멜은 보덴제 호숫가의 이 언덕 마을은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포도밭 덕분에 숨겨진 지상 낙원으로 불린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썼던 곳이기도 하다. 이 마을의 전기기술자 우엘리 자우터는 1992년 죽은 영국 친구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을 뒷산 나무 밑에 묻어줬다. 이후 이곳은 수목장의 탄생지이자 최초의 수목장림으로 유명해졌다. 네, 전기기술자 우엘리 자우트가 1992년에 죽은 영국 친구의 유언에 따라서 그 친구의 유골을 뒷산 나무 밑에 묻어줬다는 건데요. 이후 이곳은 수목장의 탄생지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목장은 역사적으로 1992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수목장은 역사가 꽤 긴 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되는 속도가 참 대단한데요. 그래서 계속 이후 제도가 어떻게 전개됐나요? 네, 그 이야기도 이 칼럼에 잘 나와 있는데요. 화장한 유골을 나무 아래 묻는 수목장이 장법으로 인정을 받은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장법이라고 하는 게 장래의 하나의 방법 내지는 법도 이런 거죠. 일종의 네. 제도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장래의 제도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뭐 매장을 하고는 좀 봉군을 했거나 혹은 아니면 그 납골당에 모셨거나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화장의 법, 즉 장법인데 네. 수목장도 하나의 새로운 장법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불과 20년도 안 된 건데요. 앞서 언급했던 전기기술자 자우터는 마을 뒷산을 프리트발트라는 이름을 짓고, 이게 무슨 소리죠? 프리트발트가? 네, 평화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네, 평화의 숲이군요. 네, 이런 이름을 짓고 스위스와 유럽연합의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허까지 받았네요. 네, 예, 장법을 이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는 장목, 그러니까 수목장을 한 나무죠. 여기에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일, 장목 번호가 새겨진 명패만을 걸고 다른 치장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목장에 사용된 그 나무잖아요. 네.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치르는 거니까 이 나무를 우리가
장목이죠. 네. 장례를 하는 나무, 그 장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목에 그러니까 팻말을 하나 거는 겁니다. 명패를. 네. 그 명패는 이제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망하신 날짜 그리고 일련 번호죠. 장목, 나무 일련 번호. 요거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치장은 일치 안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뭐 금도금을 한다라든지 뭐 이상한 걸 뭐 이렇게 설치한다라든지 이런 치장은 일치 안 하는 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거를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세 다른 나라로 확산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마차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는 2001년 헤센주의 라인하르츠발트 수목장님이 처음 등장을 했고요. 숲을 사랑하는 독일인 특유의 정서로 스위스보다 빠르게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던 거죠. 그렇군요. 독일이라고 하면 유럽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새로운 장법이 빨리 확산됐던 겁니다. 독일에서 이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도 왔겠네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예요? 네, 우리나라에 수목장이 처음 선보인 게 2004년입니다. 고려대 임학과를 창설한 김장수 교수가 죽어서 나무로 돌아가겠다 라며 평생 가꿔온 50년생 굴참나무 아래에 묻히면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2007년 관련법 개정 이후 경기도 양평 구규림에 첫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원이 생겼습니다. 고려대 예. 임학과 교수래요. 고려대 임학과 역시 누구라고요? 임학과 교수님답습니다. 임학과 교수 조남이 김장수 교수. 이분 오래 사셨나? 이름이 장수네. 김장수 교수님께서 너무 멋있는 말을 하셨네요. 죽어서 나무로 돌아가리. 네. 나도 죽어서 나무로 돌아가리.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2007년에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장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매장 등등과 함께 수목장도 장법으로 2007년에 인정이 됐고 그래서 경기도 양평 구규림의 첫 번째 국립수목장 이게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하늘숲 추모원입니다. 하늘숲 추모원 잘 외워놓으세요. 네. 하늘숲 추모원. 우리나라 넘버원 1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수목장이 세간의 큰 이목을 끈 게 그 계기가 된 게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이 수목장을 선택하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칼럼 하나를 찾아왔습니다. 중앙일보 6월 25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구본무 회장의 수목장을 계기로 친환경 자연장 늘리려면입니다.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이 친자연적인 수목장을 선택하면서 장례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구 전 회장은 생전에 손수 가꾼 경기도 곤지암의 화담숲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발인하던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부근의 다른 소나무 아래에 조용히 모셔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 대단해요.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님요. 야, 이게 자기 소유의 그 숲인데 이게 부처님 오신 날 관람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칠까봐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소나무 아래에 조용히 모셔졌다라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 같습니다. 전 이 얘기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화담숲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또 발인하던 날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 오히려 유지를 받들어서 또 관람객의 불편까지 생각을 해서 다른 숲에 모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소나무 아래에 이제 네. 모셔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이렇게 유명인들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1998년 최종현 선경그룹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화장을 선택하자 우리 사회에서 화장이 급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1994년 20.5%였던 화장 비율은 2016년에 82.7%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 전 회장의 소박한 수목장을 계기로 장례 문화의 선친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네. 저는요 1998년에 돌아가신 최종현 그 SK그룹 있죠. 네. 전 회장님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사실은 그 매장을 선택하지 않고 화장을 선택했잖아요. 그 당시에 화장 비율은
불과 20%였는데 이게 말이죠. 이분이 이게 모금을 보이니까 2016년 현재 82.7%까지 거의 대부분이 지금 화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한 사회의 어떤 그 리더가 말이죠. 존경받는 분이 이런 결단을 하면 유명인들의 선도적인 어떤 행동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이번에 이제 구본무 전 회장님도 이렇게 소박한 수목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4배로 급증한 화장. 이 와중에 그 봉분이 그러면 이제 주는 거죠. 네. 봉분이라고 해서 이제 무덤이죠. 네. 매장하는 그 확 주는 거죠. 뭐 화장이 뭐 82.7%까지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납골당 그리고 자연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최근에는 수십 년 된 조상의 봉분 묘를 이게 파가지고 말이죠. 그걸 개장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연장으로 옮겨버려요. 내 친구도 지금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잖아요. 그 칸막이 속에 딱 갇혀 있잖아요. 네. 납골당에. 네. 답답하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이 자연장으로 이제 바꾸어주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난 5월에 별세하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이제 수목장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칼럼에서도 이 수목장을 말이죠.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이 사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이 사회의식을 못 따라가는 게 실정이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자연장, 즉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혼합장을 포함하는데요. 이 선호율은 40%까지 치솟았으나 실제 이용률은 14%에 그쳤다. 대신 납골당 봉합 비율이 63%나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봉분묘를 모시는 것, 그러니까 무덤을 가꾸는 것은 이제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죠? 대부분은 이제 화장을 해요, 실제로. 82.7%가 화장을 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나면 이제 골분이 나올 텐데, 이 네. 골분을 담아가지고 어디로 모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담아가지고, 자연장으로, 그러니까 수목, 잔디, 화초, 이렇게 자연장으로 하는 경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대요. 40%입니다. 선호율이. 40%인데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을 보니까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 중에서 14%, 100명 중에 14명만 자연장을 했고 그럼 나머지 대부분 화장하신 분들이 어디로 갔냐? 납골당으로 가신 거예요. 납골당이요. 100명 중에 63명.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100분 중에서 63분이 납골당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40%는 원래 자연장을 원했지만 네, 납골당으로 가신 거예요. 네, 자연장이 안 되고 납골당으로 가신 거고 자연장이 된 것은 결과적으로 14%밖에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요. 매년 국토의 약 1%인 998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 면적의 1.6배가 묘지로 잠식된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서울 면적의 1.6배가 매년 묘지에 잠식이 되고 있다는 엄청난 겁니다. 정말. 네. 그 대안으로 자연장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자연장지는 너무 멀고 불편하긴 합니다. 실제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공설 자연장지는 48개 지자체에 52곳뿐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공설 자연장 하는 곳이 52곳이다 이거죠. 네. 너무 적어요. 너무 52곳. 적네요.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자연장지를 의무화하고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와 무연고 묘의 봉안 기간이 종료되면 집단 매장 대신에 자연장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해양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해양장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해양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해양장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해양장의 시조라고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왕.
문무왕 아닙니까? 네, 문무왕. 거북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라 문무왕. 해양장이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바다가 금방 메꿔지겠군요. 너무 규모가 커서. 이 해양장은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그 바다에 네. 이제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바다 바로 이제 해변에 뿌리면 안 되죠. 5km까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근데 아직 이게 법적 근거는 없다.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해양장도 자연장의 하나로 간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버터? 네. 그런데 이 수목장 유행 분위기를 틈타서 사설 수목장이 난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돈벌이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의 공설 자연장,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장은 공급이 부족하고 일부 사설 수목장은 소나무 한 그루에 6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이나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1억이면 뭐 엄청난 돈입니다. 네, 소나무 한 그루에 1억 5천만 원. 한 그루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묻히는 거죠, 뭐. 그렇죠. 이 소나무 소유권까지 주는 건지도 준다고 해도 너무 비쌉니다. 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비싸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네. 중앙일보 9월 7일자에 실린 수목장 관련 기사에 나온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6월 어머니가 별세하자 잠시 고민에 빠졌다. 생전에 어머니가 내가 죽거든 먼저 떠난 아버지와 같이 있게 해달라 라고 당부하면서도 나는 납골당은 답답해서 싫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앞서 별세한 아버지를 강원도 강릉의 한 납골당에 오랫동안 모셔온 상태였다. 결국 김 씨는 부모님이 모두 만족하도록 수목장을 절충 안으로 선택했다.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이 관리하는 경기도 양평의 하늘숲 추모원 수목장림 소나무 밑에 화장한 부모님의 유골을 함께 모셨다. 김 씨는 친자연적 수목장을 한 뒤 요즘 피크닉 가듯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라고 말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네. 네. 그러니까 성묘 가는 게 마치 집안 나들이 가듯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소풍 가듯이 예,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하고 숲속으로 엄마 아빠 보러 가는 거야. 예, 얼마나 좋습니까? 소풍 가는 거죠, 소풍. 네. 휴가를 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친자연적인 수목장.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거. 하늘숲 추모원. 하늘숲 추모원. 이게 바로 산림청이 지은 거잖아요. 네. 이게 1호였죠. 1호. 네. 1호입니다. 1호 수목장님입니다. 바로 산림청 산하에 산림복지진흥원이 짓고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죠. 이런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전국에 53곳밖에 없습니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하는 거 다 합쳐도.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사설, 사설 수목장님이 너무 지금 이제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가 아까 나왔죠. 네. 예, 저도 또 좋은 사례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전 시민 임석근 씨는 28년간 고향 산소에 모셨던 어머니를 지난 2010년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은하수공원 잔디장에 모셨다.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아내와 함께 나들이 하듯 어머니 잔디장을 종종 찾는다. 현장에서 만난 임 씨는 납골당보다 잔디장이 더 자연 친화적이라 마음에 들어 어머니를 모셨다. 유실될 우려도 없어 안심할 수 있어서 주변에도 자연장을 적극적으로 권한다라고 말했다. 네, 그렇죠. 요즘 이렇게 장사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이 매장을 추월했고요. 최근에는 기존의 그 매장한 묘 있죠? 제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개장을 해가지고요. 다시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이제 뼈 이런 걸 다 걸러내가지고 그걸 이제 뼈 조각을 화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골분으로 해가지고 자연장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납골당에 봉안해 오던 그 골분 있죠, 유해. 네. 이것도 자연으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최종현 전 회장의 유지에 따라서 참 최종현 전 회장님 그리고 화장을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네. 화장의 이제 선도적인 그런 분인데 이분의 유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SK그룹이 500억 원을 내놨대요. 그렇게 해서 건립된 것이 바로 세종시 아까 나온 그 은하수 공원입니다. 이 은하수 공원의 경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난 1월에는 납골당 봉안이요. 자연장 건보다 더 많았대요. 납골당이
94건이었는데 자연장이 79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납골당이 조금 더 많았죠. 그런데 올해 6월, 그러니까 불과 6개월 만에 납골당 59건에 자연장 136건. 6개월 사이에 납골당보다 자연장이 2배나 많은. 훨씬 추월했네요. 압도적으로 6개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납골당 답답해 이 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장을 더 선호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수목장을 선호하는 추세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변화는 이미 2014년 고려대 산하연구원의 장사방법 선호도 조사에서 예견됐다고 합니다. 당시 국민 선호도를 보면요. 수목장이 44.2%, 납골당 37.0%를 앞질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박윤수 은하수 공원 팀장은 납골당 봉화는 이미 꼭지점을 찍었고 요즘은 자연장이 대세라며 요즘 고령자들이 다음 세대에는 묘지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연장이 대세군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시부모와 남편을 양평 하늘숲 추모원 수목장님에 모신 서울 거주 67세 여성 김모 씨는 매장 묘지의 경우 벌초를 인부에게 맡기면 매번 8만 원이나 줘야 했고 태풍 때 무너져 내린 묘지 축대를 손보는데 1,600만 원이나 들었다. 라면서 자식들이 흩어져 살고 나도 나이가 들어 묘지 관리가 어려워졌는데 수목장을 한 뒤 몸과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15년 사용료 선납 기준으로 270만 원을 들여 매입한 가족목 한 그루에 최대 10명까지 묻힐 수 있어서 나도 죽으면 당연히 수목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연장 이용률은 2016년 기준으로 16.7%인데요. 2027년에는 그러니까 10년쯤 뒤죠. 이쯤 되면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7년에는 자연장이 50%가 되는 거죠. 이처럼 자연장, 주로 수목장입니다. 수목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한정돼 있다.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수급의 불일치가 갈수록 심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전국의 자연장지는 2012곳, 2012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설인 곳은 52곳이에요. 그나마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목장 이용이 가능한 국공립 시설은 단지 3곳밖에 없어요. 반면에 비싼 사설 수목장은 1,100곳을 넘는다고 합니다. 1,100곳이 넘어요. 사설이 1,100 벌써. 넘어요. 이 꽤 돈이 되나 봅니다. 그런가 이렇게 봐요. 많이 생기는 거 보면. 네, 공설은 52곳. 그나마 국공립은 딸랑 3곳. 아까 양평에 있는 거 있죠. 1호. 네. 그거 포함해서 3곳입니다. 기존 공설 장사 시설들은 수목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시설 확장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2009년 처음 개장한 양평 하늘숲 추모원의 경우 수목장, 소나무, 잣나무, 굴참나무가 인기를 끌면서 2012년에 이미 90%가 분양이 됐습니다. 2013년 면적을 확대해서 개장을 했으나 전체 6,315그루 나무 중에 8월 말까지 80%인 5,028그루가 벌써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인천 가족공원의 정원형 소량기 수목장은 이미 지난해 안치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섬 잣나무 92그루, 약 1,500위라고 하는데요. 92그루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해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공설 자연장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네, 비싼 사설 수목장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갑자기 초상을 당해 황망해하는 유가족들에게 소나무 한 그루에 수천만 원을 받고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남부의 한 사설 수목장은 소나무 한 그루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청 산하의 산림복지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이용 가능한 추모목 한 그루 분양 비용은 국립은요 232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립은요 1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사설 수목장은요 725만 원에서 224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설이요 공설보다 10배 넘게 더 가격이 비싼 거죠. 예,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작가 조소혜 씨, 목포의 눈물을 부른
원로 가수 이난영,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저자 신영복 선생도 모두 수목장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신영복 선생님은 고향 밀양의 진달래 몇 그루 옆에 수목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자연장 추세가 앞으로 크게 확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설 수목장이 충분히 공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림청이 수목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수목장림 50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공공수목장림은 전국적으로 9개가 조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목장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난 2009년에 개장한 국내 유일의 국립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공원은 2차례에 걸친 분양 면적 확대에도 오는 2021년이면 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제2의 국립수목장림을 조성할 예정이고요. 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법인이 조성하는 공공수목장림을 오는 2022년까지 50곳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면 문재인 정부 시기네요. 네. 2022년까지 공공수목장림 50곳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산림청이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님비 현상이에요. 이게 복병인데요. 네. 자연 그대로의 숲을 훼손하지 않고 비석 등 성물조차도 세우지 않는, 그러니까 비석도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목장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친환경적입니까? 이게요, 2008년 경기도 가평, 2016년 충남 서천에 이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충남 서천에서도 2016년이면 불과 2년 전이잖아요. 네. 이게 무산됐어요. 왜 무산됐게요? 주민들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장 확충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신문 6월 1일자에 보도된 기사 하나를 아픈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밀양 삼량진읍 주민들 사찰 수목장 건립 결사 반대입니다.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주민들이 사찰의 수목장 운영을 반대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이 최근 사찰이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과 사찰의 갈등은 A 사찰이 지난 4월 27일 절 바로 뒤 산림에 800기 규모의 수목장 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 사찰은 지난해 10월에도 봉안당 허가를 신청했다가 주민 반대에 막혀 자진 취하했었다. 주민들은 수목장 등 장사시설이 조성되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주변 땅값 하락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허가 신청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전형적인 님비 현상입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접수된 수목장 허가 신청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라면서 관련법 검토와 주민 반대 여론을 충분히 숙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님비 현상인데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 국토의 64%는 산림입니다. 이미 전국 묘지는 1,500만 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토의 묘지화 현상이 심각한데요. 인간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장의 인기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님비 현상을 잘 극복하는 대한민국,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정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